모든 군사작전은 병력 개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도 마찬가지이고 평시에 우리 영토로 침입한 적 특수부대를 추적 섬멸하는 대간첩 작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 도주한 무장공비 잔당들을 추적했는데요. 결국 1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며 작전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군 피해만 해도 11명에 달하고 경찰과 예비군도 각각 1명씩 희생당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작전만 해도 아군 피해가 적지 않은데 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해안으로 대규모 병력을 전개하는 상륙작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상자의 대부분은 해병대 병력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장비나 기동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해병대라 할 수 있는 육전대는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해 지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해병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의 육전대는 대만에 상륙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도 노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역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우리 해병대를 안전하게 해안까지 수송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장갑차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와 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는 흔히 중국 해병대로 알려져 있지만 해군으로부터 반쯤 독립된 사령부급 야전형 해병부대가 아니라 여단 단위로 움직이는 해군의 경보병 준특수부대에 가깝습니다. 중국 육전대의 규모는 2017년까지는 2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육전대 병력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5만 2천여 명의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육전대가 급격하게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미 해병대에 필적할 수준은 못 됩니다. 병력은 물론이고 중국 육전대는 상륙함, 항공기의 숫자에서 미 해병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해병대에 대적할 만한 통합작전 능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현대적인 전투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 육전대가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71형 강습상륙함 전단을 확대하고 있으며 헬기 항공모함인 075형 강습상륙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4만 톤급인 075형은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강습상륙함입니다.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 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병력과 상륙작전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국 육전대와 달리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해병대를 비롯한 상륙작전 전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상륙작전 부대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작은 규모의 국지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륙작전 부대는 대규모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방 예산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상륙작전 부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상륙작전 부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도 한국 해병대만큼은 기존의 대규모 상륙작전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과 지역적 특이성 때문인데요.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는 해안선이 길고 지형이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약 2만 9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병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해병대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주요 전력으로는 상륙돌격 장갑차 등을 비롯해 상륙 기동 화력 장비 약 450대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편제는 2개 사단과 2개 여단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1사단은 상륙사단으로 평시에는 국가전략기동부대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적 후방 해안에 상륙하는 공세 전력을 맡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1949년에 해군에서 선발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의 2개 대대에서 1개 연대 정도의 규모로 참전했고 베트남전에도 파병돼 혁혁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륙작전은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 신속하게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주어 전쟁에서의 기습 요소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요소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은 다양한 군사력을 통합하는 복합작전으로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등 다양한 병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상륙작전 훈련을 수행하는 군대의 능력을 증대시키며 군사 작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상륙작전에는 함정과 상륙함, 헬기, 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체계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역시 상륙장갑차를 들 수 있습니다. 상륙장갑차는 해병대 등 대규모 상륙작전 부대에서 사용되며 해상에서 출발하여 육지에 상륙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역시 상륙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병대의 주력 장갑차는 KAAV인데요.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에 병력 21명입니다. 400마력의 엔진을 탑재했으며 길이는 8.1m, 폭은 3.2m, 높이 3.7m의 중량은 21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지상에서는 72km, 해상 13km이고 항속거리는 육상 480km, 해상 7시간입니다.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mm K6 중기관총과 40mm K4 고속유탄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차체와 부가장갑으로 상륙하는 해병대 병력을 보호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진압 장치와 MBC 방어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AAV의 노후화로 인해 수명 주기가 도래했고 이에 따라 상륙작전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증가한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상륙돌격 장갑차가 바로 KAAV2입니다. KAAV2는 신형 국산 엔진을 통해 수상 속도를 기존 시속 13.2km에서 20km 이상으로 향상시켰으며 화력과 방어력도 개선시킬 예정인데요. 40mm CTA4와 탈착식 증가 장갑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KAAV2는 기존의 금속 궤도 대신 복합 고무 궤도를 적용합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의 금속 궤도보다 진동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파도막이를 채택하여 높은 파도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KAAV2에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멀미 저감 헬스케어 기술이 탑재됩니다. 이 기술은 진동이 큰 장갑차의 특성상 발생하는 멀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자세, 심박, 뇌파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멀미를 예방하는 스마트 제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자극을 주어 멀미 유발을 최소화합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KAAV2가 개발 완료되어 전력화되면 한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AAV2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화력의 증가인데요. 앞서 언급한 40mm CTA4가 그 주인공입니다. CTA4란 탄두 내장형 탄약인 CTA를 사용하는 기관포를 말하는 것인데요. 추진체가 담긴 금속통 앞에 탄두가 달린 형태의 탄환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성능 발전에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재료로 납과 구리 등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위력을 높이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장전을 위한 구조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CTA 탄으로 기존 탄약과 달리 플라스틱 탄피 안에 든 화약이 탄두를 감싸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통형의 탄환은 기존 탄환보다 약간 두껍지만 전체 길이가 짧아 최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탄환 대비 30%나 최적이 줄어들었지만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동일한 최적을 유지할 경우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포의 장전 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장전 시간을 줄이고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TA 탄을 사용하는 중기관총의 경우 회전식 약 시리즈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된 탄피가 뒤에 들어오는 탄에 의해 자동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별도의 탄피 배출을 위한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탄의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기에 기존 탄보다 훨씬 많은 양을 휴대할 수 있고 보관 또한 훨씬 용이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CTA-4는 차세대 화기 시스템으로서 각국 군사 선진국들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무기인데요. 현재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에서 회전식 약실 방식의 CTA-4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40mm CTA 기관포 개발에 들어가 이미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끝내두었습니다. S&T에서 제작한 CTA 기관포는 분당 약 200발의 속도로 40mm CTA-탄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개발에 성공한 CTA-탄은 연습탄과 날개 안정 철갑탄 두 종류로 이중 날개 안정 철갑탄은 기존의 40mm 철갑탄보다 월등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의 주력 장갑차들은 30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40mm CTA-탄은 장갑차 간의 교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관통력과 연사 속도로 방어력이 낮은 3세대 전차까지는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CTA 탄약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닌데요. CTA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의 보병을 제압하기 위한 전방확산탄과 시가전에 적합한 철갑고 폭소위탄의 개발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이미 경쟁은 시작되었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한국 역시 다양한 탄종을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귀신 잡는 해병, 아시아 최강의 상륙전력 한국해병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으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원율 급감과 미군 병력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데요. 밖으로는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일본과 매년 외형을 확장해가는 중국 등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군이 해병대를 혁신할 새로운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변신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해병개혁과 함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전력을 우리 해병대와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해병대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의 상륙 전력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정예부대란 평가를 무수히 받아왔는데요. 지난 7월에는 세계 최대의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 해병 1개 대대가 참가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진행하는 등 세계만방의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해병에 지원하려는 병력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인데요. 2020년 해병 입대자 경쟁률이 5대1이었던 데 반해 2021년엔 2.9대1로 폭락하는 등 그 속도를 피부로 체감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병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부터 해병부 사관은 정원의 절반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군의 지원까지 줄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의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정보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 각종 정밀유도 탄약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막는 최전선이자 반격의 선봉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20년에 걸쳐 주한미군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미국이 손대야 할 전장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병력이 계속해서 타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주둔 중인 병력조차 한반도 방어보다는 유사시 대만 파병을 염두에 두고 개편된 병력 편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긴장과 갈등이 완화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해상 침략 전력을 육성하는 데 여념이 없는 중국은 해군 육전대 전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1980년 창설된 중국 해군 육전대는 최초에는 6,000명 규모였고 이후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갑자기 여단급 부대를 늘려나가기 시작하더니 2021년 현재 8개 여단 5만 명으로 규모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절반 수준이던 육전대의 수를 우리 2배로 늘려 세계 2위 규모의 해병대로 키워냈습니다.
숫자만 부풀린 것도 아닙니다. 늘어난 병력에 상응해 상륙 전력을 크게 강화 중인데요. 일례로 중국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22척의 군함을 취역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075급 강습 상륙함 유용이 엄청납니다. 075급 강습 상륙함은 만재배 수량 4만 톤으로 추정되는 강습 상륙함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비교하면 만재배 수량이 2배나 큽니다. 중국은 이 075형을 이용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호식 상륙장갑차 GBD-05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상륙장갑차 전력도 빠른 속도로 확충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2018년 외국군에 점령당하거나 내전이 일어난 도서 지역을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수륙기동단이라는 이름의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독도 침공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해병대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미래전에서도 우리 해병대가 제 역할을 다하고 미군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신형 장비를 대거 도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010년 이전까지 변화가 없던 조직을 크게 개편했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후방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략예비라는 해병대의 존재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2016년 스파르탄 3000 부대가 창설됐고 3,000명 규모의 상륙부대는 항시 상륙태세를 갖추고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륙 장비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먼저 강습 전력이 강화됐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1일 세계 헬기대대를 운영할 해병항공단을 재창설했습니다. 국산 마리노 헬기로 구성된 상륙 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상륙 공격 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된 강습 편대를 만든 뒤 이를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고준봉급을 대체할 차기 상륙함 LST-3 또는 한국형 항모에 분산해 운용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LST-3로 사용할 차기 군함으로 미국의 산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을 모델로 한 13,000에서 17,000톤 규모의 함정을 제한 중입니다. 해병대의 염원이었던 상륙정 확보도 착착 진행 중인데요. 마라도함에 탑재할 솔개급 고속 상륙정 3, 4번함이 2021년 12월 진수됐고 올해 이후 4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미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실제 전력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육전대의 외형적인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지만 운용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인데요. 먼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논문을 통해 GBD-05 공호식 상륙장갑차의 방어력이 우리 KA-AV보다 떨어지며 탑승 군인 수도 한 대에 8명, 105mm 포탑을 탑재하면 4명 수준이라 상륙장갑차의 본질인 수송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차체가 높아 전복 위험이 KA-AV보다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것이 실제 전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위력을 보여줄지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지원병 중에서 정예를 추린 부대이다 보니 부대원 개개인의 전투력은 우수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나 교전, 교리가 엉망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위장복입니다. 중국 해병은 파란색 계열의 위장복 때문에 사비를 들여 위장포를 구입하거나 보급품이 아닌 사제 군복을 맞춰 입고 있는데요. 군지휘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파란색 위장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위장 문제조차 해결되지를 않으니 병사들의 사기가 좋을 리 없고 실전 상황이 되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병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륙기동단은 개개인의 역량이나 훈련량에서 이것이 진정 직업군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성병력 역시 3,000명 수준으로 29,000명의 대한민국 해병대를 양적으로 비교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장비면에서는 AAV-7A1 58대와 오오스미급 강습 상륙함 세대 LCAC 6대를 갖추고 있으며 V-22 오스프리 등을 미군에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긴 했지만 AAV는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수륙기동단을 운영하기에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신형 상륙장갑차인 MAV를 개발 중에 있지만 일본의 군수 능력 부족으로 언제 개발하고 생산해서 배치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요. 이는 최근 일본이 벌여온 패턴 그대로의 양상입니다.
해외에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기로 했다며 야심찬 발표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이젠 일본 방산의 고질적인 병폐로까지 지적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비싼 가격에도 성능은 타국의 동종 무기보다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정부까지 도입 분량을 줄이기 일쑤이다 보니 방위 산업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떼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2와 솔개급 LCAC 추가 양산으로 상륙 장비를 개선하는 한편 해병부대의 장비와 교리를 크게 혁신 중입니다. 기존 얼룩무늬 위장복에서 우수한 차세대 위장복으로 위장복이 변경되었음은 물론 각종 신형 장구로 무장이 한창인데요. 이 덕에 훈련도와 사기는 높지만 장비가 열악하다는 평을 받던 해병대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륙돌격 장갑차 KA-AV의 개량과 신형 상륙돌격 장갑차의 도입입니다. KA-AV는 해병 상륙작전의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량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체인 AAV-7A원이 1980년도에 개량된 장비인 만큼 현재 운용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포탑을 탑재해 사수의 생존성 보장과 화력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K4 고속유탄 기관포와 12.7mm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무인포탑 덕에 상륙 전투 중에도 사수가 안정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당영역 연막탄을 장비해 적외선 추적미사일 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량을 했더라도 구형 장비의 개선보다는 신형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큰데요. 그래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에 대한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게 KA-AV2입니다. KA-AV2는 K2표에 장착하는 파워팩을 부착해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는 무려 30km까지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AAV가 수상에서 시속 13km의 속도의 2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무장도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K-21 장갑차에 탑재될 40mm CTA 탄약을 탑재한 무인포탑을 탑재해서 무장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상황을 고려한 탈착식 증가장갑을 부착해 생존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KA-AV2는 2023년부터 배치돼서 KA-AV를 완전 교체합니다. 또 마라도급에 탑재할 솔개급 LCAC를 추가 생산해서 신속한 기동과 상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솔개급 LCAC는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이용해 배를 공중에 띄우는 호버크래프트형 상륙정인데요. 탑재량은 만재 155톤에 불과하지만 길이가 28m, 폭이 14.6m에 달해 150명의 병력 또는 전차 한 대와 24명의 보병을 싣고도 시속 70여 km로 빠르게 기동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해 신속한 상륙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직은 모든 해병이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 할 만한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2030년까지 첨단화가 완료되면서 진정한 귀신 잡는 해병대가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런 압도적인 전력차를 유지할 때만 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침략 애욕을 침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